많이 떨리시죠? 근데 막상 시험장 가서 문제를 풀면 내가 지금 학원인지 시험장인지 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떨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서 내가 시험 봤네 그래 가게 돼요. 그러니까 떠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혹시 우황청심원 드실 분 미리 오늘 드셔보세요. 괜히 시험 전날 드셨다가 다음날 안 맞으면 머리 아픕니다. 오늘 미리 한번 드셔보세요. 나한테 맞은가. 그리고 이제 저희 자료 받으셨죠? 여러분들이 아마 내일 아니면 모레까지 전 과목을 시험장 가서 볼 자료를 만드셔야 돼요. 시험장 가서 볼 자료. 제가 민법이라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시험 전날이나 당일날 1시간 내에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법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오는데 안 외워진 거 있죠. 그 요약집을 찢어요. 한 장을. 또 책 다 찢지 마시고. 그래서 시험장 가서 볼 걸 한 20장을 찢어요. 20장을. 그것만 가서 아침 1교시 끝나고 보는 겁니다. 1교시 끝나고. 공시법도 뭐 공시법 있잖아요. 꼭 시험에 나오는데 안 외워진 거 있죠. 그것도 요약집을 찢어요. 저는 항상 시험 올 때 그래 찢거든요. 어차피 끝나면 버려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거 적을 시간 없잖아요. 그 작업을 꼭 하세요. 학개론 같은 것도 뭐 공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꼭 찢어가지고 아니면 적으시던가 아무튼 어떻게든 전날 아니면 당일날 볼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민법책 가지고 또 103초 보고 있어요. 이것을. 다 하는 건데. 그거 꼭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집계 4방식이 있거든요. 감정평가 3방식이 아니에요. 제가 시험수시간을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거 모든 과목입니다. 첫째 다음 중 옳은 거 고르잖아요. 그러면 답은 위쪽에 많습니다. 위쪽에. 옳은 문제인데 만약에 모든 과목 똑같아요. 문제 풀다 보면 1번과 4번이 남았다. 그럼 어디다 찍어요? 위쪽에. 두 번 읽어도 모릅니다. 두 번 읽지 마세요. 다음 틀린 거 그러면 답은 아래쪽에 맞습니다. 아래쪽에. 이 두 개가 남았다. 그럼 어디다 적어요? 아래쪽에. 그럼 내가 푸는 것보다 맞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민법만 민법. 민법 가불병 사례 나오죠? 가불병 사례 나오고 꼭 틀린 거 물어보거든요. 이건 정답이 꼭 4번 5번이죠? 꼭 아래에 있습니다. 거의 85%입니다. 민법 가불병 나오고 틀린 거면 밑에부터 읽으세요. 1번, 2번 읽을 필요 없습니다. 정답은 거의 여기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제 공법. 공법에서 틀린 거 물어보죠? 그럼 없다로 끝난 게 답이에요. 없다. 공법은 판례를 안 내거든요. 법조문이 3,000개라 법조문 중에 없다로 끝나는 거 없거든요. 다 있다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항이 찍으려면 여기다 찍으세요. 뭐 정확한 뭐 꼭 이렇게 해서 또 틀렸다면 저 찾으면 안 됩니다. 이 항이 찍으려면 그러니까 찍는데 시간 허비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1차 볼 때 보면 찍는데 10분을 허비. 찍어가지고 맞은 거 있나요? 없죠. 이렇게 해서 빨리 맞거나 빨리 틀려버리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찍는데 제발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제 4방식입니다. 꼭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전날이나 당일날 볼 자료를 꼭 만드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제 오늘 1000개를 누설하는데 제가 어젯밤에 신내렸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걸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자료를 보세요. 먼저 오표시무에 나옵니까? 오표시무에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치수 X. 그래서 갑에게 X 부동산과 Y 부동산이 있습니다. 갑과 을이 X 부동산을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근데 계약서를 쓴다는 게 X를 집원을 쓴다는 게 실수로 착오로 Y 집원을 잘못 썼습니다. Y 집원. 그리고 Y 토지 등기부에서 현재 갑소유죠?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했어요. 그 병에게 팔아서 등기했다 해보세요. 자, 그럼 갑과 을은 어떤 토지 의삽체했죠? X 토지죠? 그럼 이거 완전 유효입니다. 아무나 하자가 없죠? 그럼 취소 못합니다. 취소 못해요. 근데 표시만 잘못했죠? 그럼 잘못된 표시 지우면 되는 거죠? 이거 지우고 X로 바꿔줘요. 이거 등기 다 잘못했죠? 다 지워주고 선의 3자 보완 되죠? 이제 X 토지 등기부 열어서 이제 등기까지 해야만 소유권 취득하죠? 법률액이니까 죽어도 등기해야 된다. 1억 이하 소유권 유효하게 취득합니다. 따라서 결론 X는 완전 유효라 취득할 게 없어요.
그래서 X토지 완전 유효죠? 취소할 게 없다. 다음 Y토지는 매매계약 성립도 안 했죠? 성립도 안 했으니까 무효 취소 나올 수 없습니다. Y토지도 취소 X. 이것도 꼭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핵심 2번에서 이제 제한능력자가 있는데, 제한능력자도 시험에 꼭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는 만 10 몇 세 미만이죠? 19세입니다.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얘는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 결여됐다. 완전히 마식갔죠? 완전히 마식한 사람을 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한다는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약간 마식한 놈, 얘는 사무처리 능력이 좀 부족해요. 얘는 피한종 후견인 이 세 명이죠. 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 1번은 이제 미성년자인데 밑에 중간쯤에 사례가 나오거든요. 갑이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 부동산 있는데 을과 X부동산을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법정대리인 병이라면 당연히 시험은 병동의 없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병동의 없이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럼 이건 취소할 수 있죠. 이제 취소하기 전까지 일단 유효입니다. 그래서 을에게 돈 받고 등기를 넘겼다 해보세요. 일단 소유권 취득하거든요. 여기서 다시 정에게 팝니다. 정에게 팔고 등기하면 일단 정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취득했는데 이거 취소할 수 있죠. 병도 취소할 수 있죠. 법정대리인. 갑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해서 소급의 무효가 되면 이거 절대역 취소죠. 그러면 다 보호 안 되는 거죠. 선의 3자 보호 안 됩니다. 절대역 취소예요. 다 소유권 뺏기고 갑에게 소유권 돌아오는 거죠. 돌아옵니다. 이렇게 이제 이행한 다음에 취소하면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이 나오는데 이 제한능력자는 특징이 있어요. 제한능력자는 이제 선악 불문하고 선약이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하죠. 현존이익 또는 현존 한도만 반환합니다. 이게 특징이죠. 원칙은 선의가 현존이익, 악의는 이자까지 반환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한능력자는 그냥 무조건 무슨 이익? 현존이익만 반환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아래 밑줄이 있죠. 밑줄 6줄에 선의정 보호 안 됩니다. 절대역 취소예요.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가만있어 봐. 동그라미 5번. 5번에서 제한능력자는 자신이 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가 가로열고 법정들인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죠. 그리고 부당이득은 선악의 묻지 않고 현존이익 반환입니다. 반면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추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한능력자는 법정들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자기가 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갑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취소하면 책임질 일이 없어지니까 불리하지 않죠. 그러니까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취소할 행위를 단독으로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추인하면 유효가 확정이 돼서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기거든요. 혼자 못합니다. 이건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돼요. 근데 취소는 할 수 있다. 책임질 일이 없어지니까 두 개 헷갈리면 됩니다. 그게 동그라미 5번이에요. 다음 위쪽에 동그라미 2번이 있죠. 동그라미 2번. 대리권 소멸사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사, 퇴사, 성파 외웠죠. 본인은 사망 딱 하나입니다. 대리인은 사망, 한종욱이 아니죠. 성년후견 시 파사한 일이 세 가지가 되죠. 그게 동그라미 3번과 비교하세요. 자, 동그라미 3번. 제한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죠. 제한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자가 한 대리인은 완전 유효입니다. 완전 유효니까 제한 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어요. 뭘 근거로? 제한 능력을 근거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기억합니다.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4번. 4번이 135조예요. 135조. 무권대리 책임입니다. 일단 135조는 무과실책임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갑에게 X가 있는데 을에게 대리권 준 바 없습니다. 근데 우리 병을 만나서 X를 매매했죠. 그리고 갑 이름 현명했습니다. 현명했죠. 그럼 이게 이제 무권대리인데 본인이 추인해야만 유효죠.
절대 추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을은평한테 책임지는 게 이 135조죠. 이때 책임 내용은 상대방이 선택하죠. 병 선택에 따라서 야, 너 소유권 넘겨라고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그냥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걸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 병이 선택합니다. 이해가 수 있는데 예외가 있죠. 예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상대방도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특별히 부할 필요 없죠. 그땐 책임 묻지 못합니다. 그럼 상할수 반대가 뭐죠? 상소무효는 상소무효해야 돼요. 선이 뭐가 싫을 때 책임 물을 수 있죠. 상소무효더라도 얘가 제한 능력자라면 얘 막 책임자라고 와서 멱살 잡으면 안 되겠죠. 부어야 되니까 이때도 책임 물을 수 없다. 예외가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제한 능력자 여기 또 나와요. 여기. 그 다음 135조는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을에게 농지를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바 없어요. 근데 작은아버지가 속였다 나를. 그래서 작은아버지가 속였어요. 야,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농지 팔라던데 한번 팔아봐 라고 속아서 나도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서 대리권 흠결에 대해서 고의가실 없어요. 그래도 무조건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집안일은 집안일 알아서 하라 했죠.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여기서 135조에 또 재능이 나옵니다. 예, 넘겨보세요. 예, 핵심 3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 보통 1번에 나오죠. 반사주 법률행위. 그럼 동그라미 1, 2, 3, 4, 5 앙기법 외웠죠? 강강호 신조 외웠습니까? 103조 아니다. 1번이 강박이죠? 강제. 2번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강제 집행. 3번 허위 표시는 108조 무효입니다. 103조 왜 아니에요. 4번 명의신탁도 부동산 실명법 무효예요. 근데 103조 무효는 아니다. 5번 조세 무조건 104인지 아닙니다. 6번 아주 중요한 판례죠. 변호사에게 송공무소 약정이 있다. 그럼 형사사건과 민사를 나누죠. 형사가 의뢰인이 더 쫄아 있죠. 그때 한 건 무효. 민사는 변호사 먹고 살아야겠죠. 유효. 비교합니다. 7번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근데 올해 주택가에서까지 타시험에 지금까지 다 나왔습니다. 아직 우리 시험 안 나왔어요. 자, 이제 을이 갑에 대한 도박 채권자입니다. 도박 채권자. 근데 갑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팔아서 갚으려고 을에게 매도할 대리권을 소유합니다. 그래서 도박 채권자가 갑을 대리해서 병에게 엑셀을 명의하는 거죠. 판돈으로 도박 채권 변제 대신해서 충당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 중에 도박과 관계 있는 게 있죠. 이 두 가지는 도박비 각규란 거죠. 이건 103조 무효가 됩니다. 근데 시험 이거 안 낸다 그랬죠? 시험은 도박 채권자 이든 아니든 대리권 줄 수 있죠. 팔 수 있죠. 이건 도박과 상관없어서 유효가 됩니다. 지금까지 시험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이거 빨간색 유효입니다. 유효. 근데 기억 니은데 이걸로 얘기를 잘 비교하세요. 그 다음 이제 8번 부동산 이중매매가 있습니까? 또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일단 부동산 이중매매는 제2매수인 병이에요. 병. 누구라고요? 제2매수인 병. 병은 선악불문 유효입니다. 악이여도 소유권 취득하죠? 악이여도 취득한다. 근데 어떨 때 무효가 되죠? 적극 나오면 다 무효로 생각하세요. 적극하담을 적극 권유. 또 타 시험에 적극 종용이라고 낸 적도 있어요. 아무튼 적극은 나 다 똑같은 말이다. 이때 103조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악이여도 병 소유권 취득하죠. 제2매수인 병 소유권 취득합니다. 네, 적극하다 하면 그때 무효가 돼요. 이건 절대적 무효죠. 그래서 정답 항상 이거예요. 정은 선이어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피통 아니죠? 그러면 0이 0으로 돼서 여전히 보호 안 됩니다. 시험 항상 이게 정답이에요. 외에는 항상 동그라미 4번 5번에 나와요. 항상 4번 5번에. 그래서 절대적 무효라 선이어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그래야 무효가 되죠? 그래 정리되겠습니다. 예, 넘겨보세요. 다음 이제 핵심 4번. 이제 비통착사강은 보통 한 문제에 나옵니다. 보통 한 문제. 거의 대부분 허위 표시가 나옵니다. 허위 표시. 최근에 계속 다 허위 표시만 나왔어요. 그럼 이제
비진이 표시는 뭐 한두 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한두 줄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 원칙 유효입니까? 원칙 유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여사 없이 증여한다 했다면 표시가 원칙 유효 증여해야 됩니다. 유효. 단 표의자의 진위가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 무효가 되죠. 이건 상대적 무효죠. 그래서 이 무효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이 주장이죠.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보호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의하기 이거 해마다 꼭 보통 한 두 문제 나온다 했어요. 이거. 이 세 줄만 정확히 외워도 보통 한 두 문제 맞습니다. 선의가 어떤 사실을 모른다 했죠. 모른 경우고 악인 어떤 걸 안 경우죠. 알았답니다. 그러면 선의가 두 가지가 있죠. 무과실과 과실이 있습니까? 악인은 그런 거 없어요. 알았으니까. 무과실 과실은 모르는데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봐야겠죠. 악인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선의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럼 107조를 대입하면 표의자의 진위가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이게 알 수 있었다죠. 알 수 있었다면 그때 무효가 돼요. 무효. 알 수 있었다면. 그럼 이게 완전 유효가 되려면 여기만 유효죠. 그래서 이게 완전 유효가 되려면 상선무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할수 반대 상선무 외웠죠. 알았다 반대가 몰랐다 선입니다. 알았거나 우하거든요. 반대가 엔드 그리고요. 알수가 과실이죠. 과실입니다. 반대가 무과실. 그래서 상할수, 상소문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 다음 비진이 표시는 시험에 나올 게 법조문, 이 법조문하고 법조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진위가 무슨 말인가? 진위는 우리 대법원이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고 판시합니다. 표의자가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게 아니에요.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한다 그러면 틀리죠? 그게 아닙니다. 따라서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 판단합니다.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 판단했다면 이걸 진이라고 판시합니다. 이 두 가지가 진입니다. 그리고 이거 진이 아니다. 시험 이거 오답으로 제일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강박함이 세 가지를 외웠어요. 강박은 철제 아까 강강의 신조 103잔이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니다. 두 번째, 강박은 비진이 표시가 아니에요. 이건 107조가 따로 있죠. 이건 110조가 따로 있거든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강박은 뭐가 아니다? 비진이 표시 아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강박은 원래 취소 사유인데 강박이 너무 극심해서 의사결정자가 완전히 박탈됩니다. 그럼 그때는 아예 무효가 되는 판시했죠. 강박하면 항상 이 세 가지가 딱 심해 나옵니다. 꼭 외워두세요. 자, 그럼 핵심 4번은 있죠. 1번이 법조문이고 2번 아까 진이 의미했습니다. 다음 3번 민법 총칙은 항상 재산상 행위만 적용돼요. 재산상 행위만. 공법행위나 가족법 행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3번 공법행위 보세요. 공무원이 사직에 의사표시했다. 이 공법행위죠. 그러면 공법행위는 표시가 언제나 유효. 그럼 무조건 잘린다. 여기에 107조 이런 거 대입 안 해요. 무조건 잘립니다. 무조건 잘린다. 그래서 제일 끝에 밑줄 표시된 대로를 바란다. 107조 적용 안 됩니다. 다음 핵심 5번에서 허위 표시는 1번, 2번 두 개에서 사례입니다. 그 사례가 요즘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이게 말장난할 수 있으니까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는. 자, 이제 감남이 X부동산을 을료에게 증여합니다. 증여. 근데 증여세가 비싸니까 세금 적게 내라고 매매로 꾸민 거죠. 그래서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을 앞으로 이전 등기 해줍니다. 이거와 비교할 게 다시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거든요. 근데 A가 갑의 채권자입니다. 근데 갑은 A 돈 떼어먹어야 겠어요. 그럼 A가 이런 거 강제경매 집행할지 모르죠. 빼돌리려고 친구가 짜오 빼돌립니다. 이렇게 A를 따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등기를 딱 넘겨줍니다. 그럼 두 사례의 차이점이 뭐라 했죠?
두 살의 차이 있죠. 여긴 소유권 넘길 의사가 있죠. 여기는 없죠. 그게 차이입니다. 그럼 윗사리는 매매는 허위 표시 무효가 됩니다. 허위 표시. 근데 매매 속에 감춰진 행위, 그게 은닉행위죠. 그럼 이게 유효인가? 그럼 둘 다 증여 의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유효가 됩니다. 따라서 등기도 유효가 됩니다. 왜 유효해요? 소유권 넘길 의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등기 원인을 매매로 썼더라도 어차피 의뢰인이 와야겠죠. 자, 원래는 지금 갑이 의뢰인이 뭐 하는 거죠? 증여하는 건데 세금 적게 내려고 뭐로 등기했죠? 매매로 이렇게 등기했습니다. 매매로. 그러더라도 이렇게 등기하든 이렇게 하든 결과가 똑같죠. 어차피 의뢰인이 오는 거죠. 그럼 실질관계 포함합니다. 그럼 이 등기 허중중 아니죠? 그럼 유효. 이거 유효가 돼요. 그래서 어차피 소유권 넘길 의사가 있으니까 매매일 원인으로 한 등기 유효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의뢰는 소유권 취득했죠. 근데 이제 의리 병에게 팔고 도망갑니다. 병에게 팔고 도망가면 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악이여도 유효입니다. 악이여도 유효. 그래서 앞사람이 100이니까 수학으로 100. 뒷사람은 뭘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100으로 취득한다 했죠. 자, 그럼 병에게 과실이 있다면 소유권 취득합니까? 병에게 과실이 있다면 소유권 취득해요? 그냥 무조건 취득해요. 과실이 선이란 말이죠. 선이. 아까 과실은 어디만 나온다? 선이만. 악의도 취득하잖아. 악의도. 무조건 취득한다. 그래서 과실이 있다면 취득 못한다. 그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취득한다. 이제 아랫사례. 자, 여기는 둘 다 매매할 의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108주 무효가 되고 을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무효. 이거는 이제 소유자 아니죠. 자, 그럼 여기서 갑은 을에게 무효인데 이행했잖아요. 무효인데 이행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이거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그럼 판단 기준이 뭐예요? 판단 기준. 그거. 그러니까 그거 했잖아요. 아까 전 누가 그거 하시는지 몰라요. 만약에 이걸 오늘 안 들고 시험장 갔으면 그거 기억 안 나요.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꼭 일주일 전에 본 거 시험장에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꼭 봐야 돼요. 아주 쉬운 것도. 그건데 시험장에 그러다 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본 충실해야 돼요. 전 누가 그거 하는지 몰라요. 지금. 자, 보세요. 이제 그래서 오늘 그분 때문에 지금 여러분 좋은 걸 제가 찾아가시죠. 이게 103주 무효라면 불법 원인 급여니까 반환 청구할 수 없죠. 근데 103주 무효가 아니라면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이거 103주 무효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건 108주 무효입니다. 108주 무효고 103주 무효 아니에요. 아까 강제 입행 면허 목적 103주 아니라 그랬죠? 통정허위 표시 103주 아니라 했죠. 여기선 108주 무효이고 103주 무효 아니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결국 반환 청구란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하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을이 말소하기 전에 병에게 팔아버립니다. 네, 팔고 등기하면 이제 앞사람 무효가 허위 표시 무효죠. 이 비통착사강은 선의 3자 보호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선의인가 악인가를 나눠봐야 됩니다. 그럼 병은 보통 태어나서 이날 을 처음 받겠죠. 얘는 선의로 추정됩니다. 선의로 추정된다. 그럼 추정받으면 입증할 필요 없죠. 그래서 갑이 소유권을 찾아오려면 가장 양도인, 가장 매도인이 병이 악의를 증명해야 돼요. 병이 악의를. 그럼 소유자 아니죠? 그럼 소유자 아니니까 갑이 소유권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든지 무효를 주장자가 입증해야 돼요. 유효라고 주장한 자가 입증할 필요 없어요. 무효 주장자가 입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0이더라도 선이면 100으로 보호되는 거죠. 이렇게 그 선이 추정됩니다. 병이 악이라면 여전히 0이 0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 시험 항상 이 선이 병까지밖에 안 나왔거든요. 여기까지 오지선다가 충분히 나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게 사례 두 가지 다 읽어보세요. 시험에 지금 해마다 나옵니다. 그 다음 넘기면 착오가 있습니다. 착오. 착오도 한번 시험에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 계속 나왔으니까
출제위원이 이제는 안 틀리겠지 하고 착오를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착오에 빠져 법률행위 하면 원칙 취소할 수 없습니다. 착오는 누가 나를 건든 거 아니죠? 나 혼자 착각에 빠진 거라 그걸 책임져야 되고 원칙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외적 취소하려면 첫째 이제 법률행위 내용에 그다음 중요 부분 착오가 있어야 돼요. 중요 부분 착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대한 과실, 중과실 있으면 취소할 수 없죠. 취소하려면 중과실까지 없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매매할 당시에 갑이 착오에 빠져서 매매계약했다 가정해 보세요. 그럼 보통 매매계약은 누구에게 불리할까요? 보통 갑에게 불리하겠죠. 갑에게 불리합니다. 그럼 을에게는 유리하겠네요. 보통 그러겠죠. 그러면 갑은 이제 취소를 원합니다. 취소해야겠죠. 불리하니까 취소를 원할 것이고 을은 취소를 막아야겠죠. 이런 상반된 입장입니다. 상반돼요. 그럼 취소하려는 자는 법률행위 효력을 주장합니까? 부인하려 합니까? 부인하려는 자, 없애려는 자. 그럼 취소를 막은다 말은 효력을 계속 주장하려는 자, 인정하려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취소하려는 자가 취소 사유를 다 입증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는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 착오니까 취소한다라고 취소하려는 자, 표의자, 착오자가 입증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을은 취소를 막아야 되죠. 그럼 상대방은 너는 중과실 있으니까 취소 못해라고 상대방이 입증합니다. 그래서 너는 중과실 있으니까 취소 못해라고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 착오에 빠진 자 그 상대방. 이 자가 이렇게 입증하는 거죠. 이렇게 나눕니다. 다음 착오란 법률행위를 착오한 거죠. 근데 착오 중에 특이한 게 동기착오가 있어요. 동기착오. 다시 착오는 법률행위를 착오했죠. 의사표시? 이건 의사표시가 아니라 동기를 착오한 겁니다. 뭐 지하철 2호선이 뚫릴 줄 알았는데 안 뚫려요. 그런 거. 그럼 동기착오는 원칙 취소 못합니다. 그럼 취소하려면 법률행위 내용이 돼야 돼요. 근데 동기는 상대방이 모르겠죠. 그래서 동기가 어떨 때 내용이 될까 중요합니다. 그럼 첫째, 내 동기를 표시했으면 돼요. 표시하면 되는 거지. 꼭 내 동기를 법률행위 내용으로 삼기로 꼭 합의까지 했을 건 요하지 않습니다. 합의까지 안 했더라도 그냥 동기를 표시해서 상대방이 알아먹었죠.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동기착오를 상대방이 유발 제공했다. 상대방이 동기착오를 유발 제공했어요. 그럼 둘 다 어차피 상대방이 다 알았죠. 그럼 취소할 수 있다. 근데 합의까지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간평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4페이지죠. 핵심 6번. 위쪽에 동그란 밀본 동기착오에서 기역, 니은, 그래기 다 했습니다. 밑줄 따겠죠? 니은도 했어요. 다음 3번. 이제 중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죠? 그럼 경과실은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착오에 빠진 건 나쁜 놈이 아니죠. 그러니까 불법행위 책임 성립하지 않습니다. 4번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죠. 해제 후 취소할 수 있죠?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 그럼 표현에 주의합니다. 표현에. 해제 후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취소하면 소급의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취소권 행사에서 무효로 만들 수 있다. 맞습니다. 다시 취소하면 무효가 되니까 취소권 행사에서 무효로 돌릴 수 있다. 맞아요. 이 표현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치할 수 있다. 그럼 취소하면 무효가 되잖아요. 할 수 있다. 그 다음 5번 법률에 관한 착오도 일반 착오랑 똑같습니다. 법률을 착각인데 그것도 중요 부분 착오면 취소할 수 있다. 6번 착오는 민법 총칙에 있죠. 담보 책임은 계약법에 있죠. 서로 달라요. 그래서 착오와 담보 책임 요건을 다 거쳤다면 내가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다음 핵심 7번 사경 보세요.
사기강박은 110조 1항과 2항을 잘 나눠야 됩니다. 자, 110조 1항은 당사자 간 사기강박이죠. 법률행위를 갑과 을이 했거든요. 그들 중에 한 명이 사기강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을은 갑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그 갑과 법률행위 있죠. 그럼 을은 자기 간 의사표시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사기강박이에요. 110조 2항은 제3자가 나옵니다. 제3자가. 법률행위는 갑과 을이 했거든요. 갑과 을이 했는데 한 명이 더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병이 을을 사기강박했다. 그래서 을이 병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병이 아니라 갑과 매매했죠. 그럼 이 자들이 법률행위 당사자죠. 그럼 병은 제3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을은 자기 간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 취소할 수 없죠. 이 상대방을 부하기해서 취소 못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을 부할 필요 없을 때 상대방도 을이 당해서 왔다는 것을 상대방도 알았거나 이날 상대방도 을이 당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 부할 필요 없죠. 그때 한해서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할수 반대가 뭐였죠? 상소모입니다. 보통 상대방은 이날 을 처음 받겠죠. 을이 당할 걸 모를 겁니다. 상소모를 원칙으로 봐서 원칙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데 참 특이하게 갑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 예외적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상할수 상소모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만약에 병이 가부 대리인이다. 가부 대리인. 그럼 대리인도 여기서 말하는 제3자입니까? 제3자 아니죠? 을이 봤을 때 갑이나 갑대리인 그놈이 그놈이에요. 막 학교 가려고 막 이게 끊어지네 막. 앞으로 보면 펜 잡지 말라고 막 끊어지네 막 계속. 이제 을이 봤을 때 갑이나 갑대리인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래서 갑이 사기강박에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죠. 대리인이 사기강박에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대리인이 사기강박했을 때 본인이 여기처럼 알았거나 알 수 없으면 틀려요. 본인이 이 사실을 몰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제3자 아니다.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시험에 나오면 갑을 좀 그릴 시간 없으니까 대리인은 사기 대신 항상 시험은 기망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기망. 그러면 자 대리인 보고 제3자 이단이다? 아니다. 그럼 1항으로 오죠? 당헌은 언제나 취소합니다. 당헌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요. 뭐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없으면 틀리죠? 본인이 몰라도 시험 항상 이게 나오죠. 몰라도 선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 선이라면 취소할 수 없다. 틀립니다. 선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 1항이니까 이걸 잘 비교하면 됩니다. 자, 그럼 핵심 7번 지금 하고 있죠? 동그라미 3번 대리인 개망 나오면 언제나 취소 몰라 취소입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에서 자, 이거 봐보세요. 자, 그럼 우리 취소하고 못하고는 갑에게 달렸죠. 상할수라면 취소할 수 있고 상소물하면 취소 못하죠. 그럼 취소 못하더라도 나를 속인 나쁜 놈한테는 불법행위 책임 물어야겠죠. 따라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해야 한다 하면 틀리죠? 취소하지 않고도 못하더라도 불법행위 총괄할 수 있습니다. 네, 넘깁니다. 네, 사리 8번. 보통 대리는 두세 문제 나옵니다. 민총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럼 동그라미 1번이 시험에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왔죠. 매도할 대리권을 줬다. 그럼 보통 돈 받을 권한이 있죠. 그리고 기일을 연계해줄 권한도 있습니다. 2번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대리인이 수인인 때 원칙 각자 대리입니까? 공동 대리입니까? 각자들이 써놔요. 깡패 X. 깡패처럼 몰려다니는 거 아니라 했죠? 각자 돌아다닙니다. 다음 3번 이제 대리행위 하자는 누구 기준이죠?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 기준이죠? 근데 뭐만 본인이죠? 공박. 그래서 대리행위 하자는 행위를 대리인이 했기 때문에 원칙 다 대리인 기준입니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누리 판례가 딱 하나. 궁박만 누구 기준이요? 본인 기준입니다. 그럼 궁박 아니면 다 누구예요? 다 대리인. 다시 궁박 아니면 다 대리인. 그럼 경솔은 누구 기준이요? 대리인.
그죠? 무경험은 누구 기준? 대리인. 103조 인간이가 누구 기준? 대리인. 아무튼 이 말하면 무조건 대리인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자, 갑에게 X 부동산 있는데 갑과 을이 제1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제1 매매계약. 근데 병이 있는데 병이 을의 대리인이에요. 을이 부동산을 사달라고 매수해달라고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그럼 을이 본인이죠? 아, 우리 저기구나. 정이 본인이에요. 그러면 병이 대리인입니다. 이쯤 되면 제가 지금 뭐 하려는 거 알죠? 제가 뭐 하려고 그래 지금? 이쯤 되면 제가 지금 뭘 쓰려고 그러죠? 여기가 적극가당. 그럼 무효 지금 그거 하려고 그래요? 다 알고 있죠 지금? 이쯤 되면. 그래서 이제 대리인이 갑과 이 매매 계약을 여러 개 체결했습니다. 대리인이. 근데 대리인이 여기에 적극가담입니다. 적극가담. 근데 본인은 그런 사실을 몰라요. 모른다. 그러면 이게 103조 인가 아닌가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본인이 몰랐더라도 이거 103조 무효죠. 그럼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무효. 103조 무효가 돼요. 103조 무효라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답니다. 아무튼 궁박 아니면 다 대리인 그래 가세요.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4번에서 복대리인은 누구를 대리하죠? 본인을 대리합니다. 그래서 현명도 누구 이름? 본인 이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핵심구 무권 대리가 대리선 제일 많이 나오죠?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바 없습니다. 을이 병을 만나서 X를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갑 이름 현명했죠. 그러니까 현명해서 대리죠.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 아닙니다. 그럼 현명하지 않으면 무권 대리도 아니에요. 표현 대리도 아니다. 현명을 했으니까 무권 대리, 표현 대리가 됩니다. 이 현명했죠. 대리권이 없죠. 이게 무권 대리입니다. 그럼 둘 간의 원칙 무효라 아무 책임 지지 않죠. 원칙 무효가 됩니다. 본인에게 두 가지 권리가 있어요. 본인은 추인할 수도 있고 또는 추인 거절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추인하면 어차피 이거 인정했으니까 행인시로 소급합니다. 어차피 인정했으니까 행인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는 거죠. 반면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이던 것이 이제 무효로 확정이 되는 거죠.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이 두 가지 권리가 있죠. 다음 상대방도 두 가지가 있어요. 최고권과 철회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최고는 그냥 추인할래 말래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라 악의도 할 수 있다. 악의. 즉 대리권이 을에게 없다는 사실을 병이 알았더라도 물어볼 수 있죠. 야, 갑, 너희 아들이 뭐 하던데 검토해보고 마음에 들면 추인할래?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악의도 할 수 있다. 그럼 갑이 대답해요. 갑이 추인하면 유효가 되고 거절하면 무효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갑이 확답을 하지 않아요. 발신주의.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는다. 발신주의죠. 그때 법에서 이제 우리 민법은 모든 책과 똑같습니다. 물어봤는데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읽겠다. 원칙대로 읽겠다. 그러면 거절로 봐요. 추인으로 봐요. 추인을 거절로 봅니다. 거절로 봐서 무효로 확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철회는 철회한다면 바로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선의만 할 수 있다. 선의만. 철회하면 이제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선처리 외웠습니까? 이렇게 최고는 악이다 할 수 있죠? 이제 선처리. 최악의 선처리 외웠습니다. 자, 그럼 무권 대리는 결국 다 이건 무효죠. 무효가 되죠. 어떨 때만 유효가 되죠? 추인해야만 유효가 되고 나머지는 그냥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책으로 와보세요. 핵심 9번. 1번은 소급한다 그랬죠. 자, 2번 이겁니다. 본인이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전부에 대해서 해야 돼요. 근데 이 중에 일부만 추인하려면 병동이 어디야겠죠? 또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하려 해도 병동이 어디야 됩니다. 얻지 못하는 한 그 추인은 효력이 없어요. 다음 동그라미 3번, 4번 두 개 묶으세요. 그게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이제 갑은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바 없죠. 근데 의리평을 만나서 X를 팔아먹고 갑 이름 현명했습니다. 그리고 갑에서 병 앞으로 이전 등기를 다 해줬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무권대리라 둘 간의 원칙 무효죠. 무효니까 병 등기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죠? 이제 다시 정에게 팔고 등기합니다.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죠. 그러니까 비통 아니면 다 절대적이에요. 정은 선이어도 소유권 취소 못합니다. 정이 무효가 돼요. 여기까지 왔는데 갑이 이제 추인한대요. 그럼 추인은 누가 얘기해야 되죠? 다 누구한테나 할 수 있죠. 을 아들에게 너 한 번 용서한다 추인할 수 있죠. 직접 상대방이 할 수 있죠. 그리고 성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즉 너 무효인데 그냥 너 소유권 가져 할 수 있죠. 이렇게 추인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심이 아주 잘 나와요. 직접 상대방 할 수 있죠. 무권대리 할 수 있죠. 추인은 누구한테 할 수 있다. 이거랑 비교할 게 132조입니다. 132조. 다시 이제 갑은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바 없습니다. 근데 의리평을 만나서 X를 팔아먹고 갑 이름 현명했어요. 이 무권대리인데 갑이 이제 추인한다 해보세요. 갑은 병에게 추인하면 되죠. 근데 병이 누군지 모를 거예요. 얼굴 본 적 없겠죠. 그래서 아들에게 추인했다. 을에게. 그럼 추인하면 그 사실을 병에게 알려야겠죠. 알리지 않아서 병이 추인 사실을 몰라요. 모르면 내가 추인했다고 상대방 병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병이 선이라면 이걸 뒤늦게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먼저 추인했다고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추인이 먼저 나왔다 하더라도 이건 철회가 되립니다. 무효로 확정이 된다. 확정됩니다. 반면 병도 추인 사실을 알고 있어요. 병도 추인 사실을 알고 있다. 그때는 내가 먼저 추인했다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는 병은 철회할 수 없다. 알았으니까 없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을에게 추인할 수 있어요. 을에게 추인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을에게 추인해도 효력이 있어요. 있다. 그래서 을에게 추인해도 효력이 있다고 비교할게. 상대방한테 알리란 말이죠. 알리지 않았다면 대항을 섰다는 겁니다. 병이 꼭 철회합니까? 병은 철회 안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을에게 추인할 수 있다와 병에게 알려야 한다. 서로 별개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그 3번과 4번 이렇게 묶어놓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5번도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온 판례죠. 5번은 무권대리와 상속 나옵니까?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유언했죠? 거식이 없다 유언했습니다. 다시 이제 시험 항상 무권대리는 을 나오거든요. 그러면 상속이 나와요. 상속. 그럼 유언을 어떻게 했다? 거식이 없다 하고 유언했습니다. 그래서 추인 거절할 수 없어요. 추인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럼 거절하면 무효가 되거든요. 거절할 수 없으니까 무효 주장할 수 없다.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거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 무효가 되면 등기했다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효가 될 수 없으니까 다 없다 그랬죠. 그래서 뭐든지 없다로 끝납니다. 없다로 끝난다. 그래서 항상 유언을 거식이 없다 절기하세요. 그 다음 6번은 최악의 선출이고 6번 7번은 이제 8번이 135조죠. 그럼 아까 했죠. 135조 아까 했죠. 135조 8번. 지금 1교시를 아까 했어요. 아까 뭐 할 때 했죠? 제한 능력자 할 때.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 8번의 기억 누가 선택한다? 상대방. 니은은 첫째 밑줄.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할 수라면 책임 물지 못한다 했고, 그럼 상할 수 반대가 상소모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밑줄. 제한 능력자라면 책임 묻지 못한다. 디귿은 무가 실책임했어요. 작은아버지가 기망이 있다. 그래서 책임지라 했죠? 책임 부인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네, 표현들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표현 대리는 실제로 무권 대리입니다. 표현 대리는 실제 무슨 대리? 무권 대리예요. 근데 무권 대리지만 표현 대리가 인정되면 마치 유권 대리처럼 행위 이행하는 거죠. 다시 마치 유권 대리처럼 그 행위를 책임지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이행합니다. 계약 내용을 계약상 이행하는 거죠. 본인이 책임진다가 무권 대리 행위를 이행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무권 대리나 표현 대리는 대리권이 없죠. 대리권이 없거든요. 근데 행위는 완전 유효입니다. 대리 행위 자체는 완전 유효예요. 이걸 무권 대리나 표현 대리랍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이행하는 겁니다. 이행. 그러니까 이건 대리권이 없죠.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걸 표현 대리나 무권 대리랍니다. 만약에 행위 자체가 무효라면 그럼 무권 대리 표현 대리 아니에요. 그냥 무효인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행위는 하자가 없으니까 이행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행위가 103조 무효라면 이행할 수 없죠. 행위가 104조 무효에도 이행할 수 없습니다. 행위가 강행규정 위반 무효라도 이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권 대리나 표현 대리는 본인이 이행할지 모르니까 행위는 완전 유효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무권 대리에서 이제 표현 대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거죠. 상대방이 주장합니다. 본인은 추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상반됩니다. 즉 갑부동산을 우리에게 대리권 준 바 없거든요. 내 병을 만나서 엑셀을 팔았다 해보세요. 갑 이름 해명했죠? 그럼 무권 대리라 원래 둘간에 무효입니다. 무효라 둘 다 이대로 이행할 필요 없죠. 근데 이게 시가가 5억짜리인데 만약에 이것을 6억에 매매했다 가정해 보세요. 그럼 이 매매는 갑과 병 누구한테 유리하죠? 갑에게 1억 유리하니까 갑은 이행하고 싶죠. 그때 본인 아까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그럼 소급해서 이걸 이행하는 거죠? 이행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4억에 매매했다. 4억. 그럼 누구한테 유리해요? 병한테 유리하죠. 그럼 병 그때 표현 대리를 정하는 겁니다. 표현 대리. 그래서 이게 인정되면 본인이 책임지기 때문에 본인은 4억 받고 엑셀 넘겨야 되죠. 이처럼 무권 대리가 본인에게 유리하면 추인하는 것이고 무권 대리가 상대방에게 유리하면 표현 대리를 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행한다. 그럼 표현 대리 중에 시험 이제 고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시험에 나옵니다. 126조 고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시험에 나옵니다. 뭐 다른 건 나왔자 한둘 나올까 말까죠. 근데 우린 시험이니까 자 이게 성립하려면 첫째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것조차 없다면 표현 대리 성립할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넘었죠. 월권 고난을 초월하는 대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현명해야 되게. 그리고 표현 대리는 원래 무권 대리인데 겉으로 나타나기에 마치 대리행위처럼 보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에게. 세 가지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우리 시험이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결과를 안 물어본다 했어요. 이거 수백 개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이니까 지금까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게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는가를 지금까지 제일 많이 했어요. 우리 법원은 기본 대리권은 뭐든지 다 된다 그랬어요. 뭐든지. 거의 99%, 100%는 아니에요. 90%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뭇은 기본 대리권 될 수 없다. 무조건 틀려요. 뭐뭇은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권 될 수 있죠? 복대리권 될 수 있죠? 그럼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 권한도 될 수 있다. 뭐 많이 못 들었죠? 상관없어요. 무조건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사하자 권한도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게 그럼 기본 대리권은 뭐든지 다 되죠. 그럼 실제로 한 행위 사이, 대리 행위 사이와 같은 종류여야 되는가? 같은 종류도 필요 없다 그랬죠. 유하지 않는다. 불료입니다. 유하지 않는다. 두 개가 전혀 별개라도 될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두 개가 전혀 별개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동종유의 서성 유하지 않는 이 판례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제 갑은 을에게
나 대신 등기소 가서 내 앞으로 등기해달라고 등기 신청 권한을 수여했습니다. 그럼 등기에 필요한 내 인감이라든가 등기 서류를 다 줬겠죠. 근데 우리 그거 가지고 자기 채권자, 사채업자 병을 찾아가서 채권자 앞으로 등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물변제, 물건 대신 돈 대신 부동산 물건 대신 변제한 거죠. 갑이는 해명하고 이러겠죠. 그러면 을은 대물을 변제할 권한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묵건대리예요. 묵건대리. 을은 이거 할 권한 없죠? 그러니까 묵건대리가 됩니다. 그럼 둘 간의 원칙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병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근데 이건 병한테 유리하죠. 이게 이행이 된다면 병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이 표현대리를 주장해봐요. 126조 표현대리를 주장해봅니다. 만약 이게 인정된다면 갑이 이걸 이행하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그때 첫째 논점, 그럼 을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럼 이 등기 신청권은 공법상 권리예요. 등기 공무원에게 신청하는 공법상 권리입니다. 그럼 공법상 권리도 기본대리권 될 수 있나요? 무조건 된다 그랬어요. 첫째 논점. 그래서 공법상 권리도 될 수 있다. 또는 시험에 등기 신청 행위도 될 수 있다고 나와요. 또는 등기 신청 권한도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다 된다. 실제로 한 건 개인 간의 사적 거래예요. 그러면 기본대리권은 공법상 행위, 실제로 한 건 개인 간의 사법상 행위. 여기는 공법, 여기는 사법 전혀 다르죠. 그래서 상관없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병이 보기에 을이 대물을 변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병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인정해 줍니다. 결과는 안 물어본다 했어요. 그냥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인정된다 그런 식으로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항상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 정당한 이유 판단 시기는 항상 행위 당시 이게 묵건대리죠. 이 행위 당시 기준이에요. 그래서 직접 상대방만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정한테 8.19 등기했다면 이건 묵건대리 아니죠? 그럼 이후 사정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득자는 표현 주장 못합니다. 이게 묵건대리니까 이때는 병만 있었죠. 그래서 모든 행위 당시 그래서 직접 상대방 병만 주장할 수 있어요. 표현대리를. 전득자 주장 못합니다. 이후니까 이후. 그래서 뭐든 행위 당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 권한 표현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다 읽어보세요. 10분 쉬가고 무효 취소하겠습니다.